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VC라는 구조 디자인 패턴을 왜 도입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MVC 디자인 패턴을 도입하는 이유. 자, M은 뭐냐면 요거는 모델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모델. 그 다음에 V는 자, M은 모델이고 V는 뷰예요. 뷰. 그 다음에 C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이제 MVC 디자인 패턴을 도입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코드 간에 이제 분리도 시키는 것도 있고, 왜냐면 각각의 역할을 분담시켜 주는 거죠. 하나에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코드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그다가 코드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제 MVC 디자인 패턴을 도입을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을 계속 비유를 드리는데, 은행에서 창구 직원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창구 직원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고유의 업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유의 업무 외에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적인데 보통 은행원들 아침에 출근해서 9시인가 출근해가지고 4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은행원들은 더 일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은행원들이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실증 나고 짜증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주어진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외의 일을 또 도맡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번거롭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컨트롤러한테 도맡아서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올바른 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한테 모든 일처리를 하게 되면 얘가 나중에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유연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컨트롤러가 짧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MVC 구조를 도입해 가지고 코드를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코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청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럼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우리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컨트롤러 단이에요. 컨트롤러 단.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요청이 들어오겠죠. 어떤 특정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게 어떻게 하겠다?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거에 맞게 요청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요청을 각각 컨트롤러, 아티클은 아티클 관련된 거, 멤버면 멤버 관련된 걸 이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로직을 컨트롤러 단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로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딨어? 요런 것들 있잖아요. 유저 아티클 들어갔을 때 요런 게시물 리스트 같은 거 있는데 요런 것들 그리고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있냐 없냐라는 이런 가져오는 거죠. get article by id나 뭐 찾는 로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make 테스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컨트롤러에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다가 뭘 도입하냐면 서비스라는 걸 도입을 할 거예요. 서비스. 자, 여러분들 창구 직원은 일단 직원이고 보통 은행 가면 뒤에 누가 있어요? 좀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뒤에.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 이 컨트롤 창구 직원들이 어떤 중요한 업무가 들어오면 그거를 결제를 얘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요? 이 뒤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예요? 아,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이 돈 빌리러 왔는데요. 이거 돈을 바로 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제 관련해 사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동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동의를. 그러니까 얘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얘가 그래 뭐 일처리 이걸 했으면 뭐 사인해서 주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서비스단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넘겨준 그 요청을 핵심 로직에서
사인,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인해주는 그런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로직의 코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로직 부분이 이 서비스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구현은 하진 않았지만 이 서비스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서 이제 요청을 받았으면 얘가 어쨌든 뒤에서 뭘 해야 돼요? 만약에 돈을 가져와야 돼요. 돈을. 그러면 뭐 돈을 가져와야 되면 그냥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돈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은행에는 창고가 있잖아요. 은행 창고. 그러면 여기 창고직이라는 애가 있어. 창고직이. 창고직이. 그럼 창고직이가 있으면 창고직이한테 가가지고, 야, 이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창고직이한테 가서 창고에 가가지고 너가 돈 좀 갖고 와. 얘가 뭐냐면 리포지터리. 또는 이제 요거를 이제 뭐 데이터 DAO라고 이제 다시 DAO라고 하는데, 그래서 리포지터리라고 도입을 하고, 이 녀석이 뭐예요? 자, 이 녀석이 이제 어쨌든 여기 DB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배우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리포지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가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뽑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리포지터리는 그럼 도대체 뭐가 적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로직들이 여기에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얘가 이제 DB 관련해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창고를 갔다 와서, 그러면 그 데이터를 누구한테 돌려줘요? 얘한테 돌려줍니다. 얘한테. 그럼 얘는요, 그거를 얘한테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가 화면한테 보여주는 거죠. 화면이라면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만들 거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청원경찰이에요. 청원경찰.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은 고객이 대출 업무인지 일반 금융 업무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해서 올바른 컨트롤러한테 넘겨주는 역할이고, 그래서 컨트롤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구 직원. 그래서 고객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챙겨왔는지, 뭐 대출 받아주려면 대출 관련된 서류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그러면 가져왔으면 가져온 걸 통과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컨트롤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돌려보내는 거고, 올바른 데이터를 챙겨왔으면 그 일을 수행 가능한 상태라면 그걸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알아서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토스한다고요? 서비스단한테 토스를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는 쉽게 말해서 과장급 직원이에요.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고객의 요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보내주면 이 서비스가 뭐 한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만약에 가능하면 처리를 하는 거고, 그 결과를 또 누구한테 토스를 한다? 얘한테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얘는 뭐예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얘가 만약에 수정하고 삭제하는 일도 해야 되면 얘가 DAO인데 그 데이터 DAO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 얘가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아요. 얘는. 데이터 처리는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서비스만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로직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해서 이제 리포지터리. 그래서 과장님의 하인, 창고직이에요. 창고직.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는 핵심 로직이 뭔지 몰라요. 얘는 그냥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처리만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처리. 그러면 넘겨달라 하면 그냥 얘한테 필요한 것만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를 분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MVC 구조를 도입을 하게 되면 좀 더 코드가 유연하게 유연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요 MVC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몰라선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 하나 올려드릴 건데, 그 영상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꼭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이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MVC 구조를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VC 구조를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